어떻습니까? 청와대 그 정무수석이 한 번씩 이렇게 뭐 통화도 하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평소에도. 그 자주 통화는 않지만 가끔 통화를 합니다. 그 뭐 이런 일 있으면은 통화를 합니다. 뭐 일상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일상적으로 일 있으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실과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어느 누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은 국정조사라 특검까지 받을 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수사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 사건을 그 아무리 청와대라고 한들 청와대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사건을 왜곡시키고 축소시키고 한다는 건 저희들 상상조차도 못했습니다. 결코 대한민국 경찰을 그렇게 수사하지 않습니다. 그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수사를 잘못했는지 여부는 12월 28일 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평가받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다. 또 이제 입장을 바꿨다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비난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뭐 제가 변명의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어떻게 됐건 국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저희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경찰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해서 자칫 미궁으로 빠질 뻔한 사건을 범위를 검거를 했습니다. 단지 이제 이 사건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12월 9일 검찰 송치 시점에서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범죄 행위와 관련된 부분을 발표를 한 겁니다. 발표를 하고 나서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는 게 범죄 동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가 수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2월 12일 계좌 추적이라든지 이런 추가 수사를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께서 또 심지어 저희 경찰관들 중에서도 배후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그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찰의 명예를 걸고 그 배후라든지 범죄 동기를 제대로 밝히는 데 진력을 다 해왔습니다.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때까지는 범죄 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그런 사실이나 사람들에 대해서는 발표를 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보면은 왜 안 했느냐,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서 그런 사실까지도 전부 다 밝히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런 국민적 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국민들의 어느 특정 개인의 인권 문제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가 서로 상충할 때는 이거 어느 정도로 밝혀야 될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필요하다면은 법 개정이라도 해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수사기관인 저희들은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면은 이번 일과 같은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황운하 기획관하고 저하고 뭐 아주 알력이 있고 해서 뭐 조직 기간까지 문제가 돼 있는데 그것도 오해가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2월 16일 내려가서 사정을 쭉 설명을 하면서 황운하 기획관은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끼리 해가지고 아주 격론을 벌인 끝에 이렇게 경찰청 최종 입장을 결정을 한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황운하 기획관한테 황운하 기획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이러니까 자기가 부연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이야기가 안 끝났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황운하 기획관이 저한테 대들거나 그 기자들 있는 데서 정식으로 반박하거나 하는 그런 거는 일체 없었습니다. 황운하 수사기획관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사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입장 차이가 그걸 이제 새로운 사실이 두 가지 찾아졌는데 그 두 가지를 놓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수회의를 했습니다. 그 구수회의가 한 10명 채 안 되는데 거기서 아주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황운하 기획관은 계속 12월 9일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적지 않은 그 회의 참가자가 아니다 이거는 그 가능성 1,000만 원이 그 대가 가능성이 그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그렇지, 그게 맞지. 이렇게 해서 이제
갑론을박을 벌이다가 최종적으로 제가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내린 게 12월 14일 그런 결론을 내렸고, 결론 내린 이후에 항우나 기획관 또 제가 결론 내린 경찰청 공식 입장에 대해서는 자기도 이의 제기를 하고 있지 않고 경찰청 공식 입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겁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번 이 수사가 이 수사 역량이 점검받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청장도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이 사건 하면서 검찰 수사는 물론이고 국정조사라 특검까지도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결과가 미흡하다면은 그건 저희 경찰 수사 역량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국민을 받아도 저희들 할 말이 없습니다. 특히 경찰이 축소 은폐를 했거나 왜곡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다면은 그런 경찰에게 저는 수사권을 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도부 내에 의견 조율이 잘 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지휘부 회의를 여러 차례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 그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추진은 그 이해 좀 한번 할수 있도록 지금 설명해 주시죠. 12월 9일 송치를 하면서 저희들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하면서 우발적 범행으로 잠정 결론을 짓고 배우라든지 범죄 동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하겠다는 것을 그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 결과에 따라서 계좌 추적 수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간 게 월요일부터인 12월 12일부터입니다. 그래서 12월 13일 김 씨가 공 씨한테 준 1,000만 원이 그 공 씨가 그거 돈을 IT 업체 측 강 씨 측으로 흘러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한 게 12월 13일 화요일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 그 김 씨에 대한 폴리그래프 검사,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한 겁니다. 해서 거짓 반응이 났습니다. 1,000만 원에 대한 범죄 대가성 유무 여부를 물었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했는데 몰랐다고 했는데 그게 거짓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서 그 결과를 놓고 또 이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10명이 채 안 되는 그런 간부들이 제 방에서 이제 경론을 벌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사기획관 같은 경우는 12월 9일에 대한 그 입장에 조금 더 변함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저를 포함한 한 몇 명은 방금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이거는 대가성이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입장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청 최종 입장을 정리를 해가지고 12월 15일 날 그 수사기획관이 기자실에 가서 보도자료를 들고 설명을 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혹이 제기가 돼서 제가 16일 다시 기자실에 내려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돈 문제에 대해서는 항우나 기획관하고 이제 그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차이가 그 수사에 직접 담당했던 팀장이나 계장, 과장, 기획관, 국장 이런 사람들 입장하고 그 다른 수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던 간부들하고 의견 차이가 수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1,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고 12월 9일 날 발표했던 발표 사항을 뒤집을 필요 없다는 그런 입장이었고 직접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 입장은 이 1,000만 원에 대한 범행 대가성 그 여부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놓자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지만은 최종적으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해가지고 이게 경찰청 공식 입장이다 해가지고 보도자료 작성해서 발표를 하라 이렇게 해서 항우나 기획관이 그걸 발표를 한 겁니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정부든 정당이든 국민의 뜻을 저는 최대한 존중해줘야 된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통령 이 과정에서는 174대 10이라는 그 입법의 정신, 그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면 배치되는 어긋나는 그런 하위 법령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어떤 결론이지
그 국민의 뜻을 어긋나다 보면 그것은 저는 영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행안위원회에서 국민 전체의 뜻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국민의 뜻을 대변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의결된 내용을 정부에 보냈습니다. 정부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뜻을 존중해서 국무회의 과정에서 그게 반영되기를 저는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예, 저는 아직 국무회의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난 6월 국회에서 합의되고 의결됐던 그 사항이 존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걸 담아내지 못한다면은 이제는 왜 경찰과 검찰이 매 수년마다 이렇게 큰 갈등을 겪고 또 그럼으로써 많은 국민들께 불안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가. 저는 이제는 나무니까 가지치는 데만 급급해 할 게 아니고 이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책을 찾는 그런 접근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국 전후로 해서 한 10년 가까이 우리가 완전히 경찰 독자적인 그런 수사권을 행사를 했는데 그게 1954년 형소법 제정 당시에 그 당시 경찰의 잘못된 행태, 국민들 고문하고 가혹행위를 일삼고 또 이 아주 극도로 부패되어 있던 이런 잘못된 경찰 모습 때문에 공청회 때 이구동성으로 했던 이야기, 수사는 경찰이, 검찰은 기소권만 갖는 게 옳지만 시기상조다. 이런 것 때문에 식민시대 때 처박아뒀던 그런 조선 형사령을 다시 꺼내서 조금 다듬어 가지고 1954년 형소법을 제정해서 이때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왜 경찰을 통제를 해야 합니까? 인권 문제라든지 수사의 공정성 이런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57년 지난 지금은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 단위 직원당 진정 건수를 보더라도 우리 경찰이 검찰밖에 안 됩니다. 경찰의 인권의식이 검찰보다 못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국가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 내부 전문가 조사 결과 14개 규제 행정을 하고 있는 국가기관 중에서 검찰은 11인데 반해서 우리 경찰은 5위입니다. 그럼 과연 누가 누구를 통제를 한단 말입니까? 이제는 형소법 제정 당시에 그때 이야기처럼 수사는 경찰이, 검찰은 기소권만 갖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국민을 더 이상 이런 문제 때문에 매 수년마다 이렇게 불편해하고 불안하게 하는 이런 걸 들어드리기 위해서도 근본적인 그런 문제 접근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